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한 번의 외면에 자신을 부정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너무 많이 참아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껏 당신은 참 많은 것을 감내해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 꾹 눌러 담은 속마음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남을 신경 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고독과 자유, 그리고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에 대해 차근차근, 하지만 단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남을 그렇게 신경 쓰며 사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의 눈을 바라보며 자라지요. 울지 마, 착한 아기야.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평가의 눈길 속에서 이어집니다. 어릴 적에는 착한 아이여야 했고, 학생 때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어른이 되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음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 그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회가,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이건 정말 나를 위한 결정일까? 그런 고민은 뒤로 한 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 시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인생은 방향을 잃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내 감정은 점점 뒷전이 됩니다. 속은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습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화가 나도 말하지 못합니다. 불편해도 예의상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면 어딘가에 쌓이고 어느 날 폭발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늘 손해보는 느낌이지? 이런 감정의 뿌리는 단순합니다. 그건 바로 나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무시한 채 타인의 반응만 신경 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애써왔던 그 사람들, 당신이 마음에 담고 고민했던 문제들 그들은 하루 만에 잊고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희생은 대부분 타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을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하나,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왕따가 될까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래서 침묵하고, 순응하고 맞춰주며 삽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지나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진짜 나를 포기하고 보여지는 나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 삶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남이 칭찬해주면 기쁘고 무시하면 우울해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결국 감정의 핸들을 남에게 넘겨주는 삶입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감정의 핸들은 내가 다시 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삶을 설계하고 가꿔가는 것. 이제부터는 당신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는 삶은 결국 그 사람의 기분에 휘둘리는 삶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속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나의 편이다. 내가 나를 지켜준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를 믿는다. 이 짧은 다짐이 당신의 모든 관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줄 것입니다. 삶은 원래 고독한 것이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 내 안의 상처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나도 겪어봤어. 힘내야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이 사람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허탈함만 남을 때도 많습니다. 삶은 결국 혼자입니다. 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고독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선택에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더 깊어질수록 나라는 사람도 더욱 단단해집니다. 고독 속에서 자라는 힘은 어떤 인간관계보다 강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존이 아닌 공감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단어의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혼자서도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라 비교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는 언제나 허상입니다. SNS 속 사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외적인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도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독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는 누구도 줄 수 없는 나만의 중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이 나를 단련시킵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구와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홀로서기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 어릴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가족, 자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은퇴를 하면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자녀들도 독립하게 됩니다. 가까웠던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집니다. 그때 홀로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함과 외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를 돌보는 법을 익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홀로서기는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진정한 자립을 뜻합니다. 자립은 돈이 많고 체력이 넘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능력, 혼자서도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힘, 그게 진짜 자립이고 그것이 곧 인생의 품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드는 건 우리가 점점 진짜 중요한 사람만을 남겨두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와 친해지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익숙해질수록 삶의 외로움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이 관계도 잘 맺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성숙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닌 스스로를 지지해주는 삶, 그 삶이야말로 나이 들어갈수록 가장 필요하고 가장 단단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인 게 아니라 홀로 있어도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의 깊이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시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안의 단단함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가장 강한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남의 시선을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고독을 받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외로움이란 감정에 휘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반복할수록 삶이 달라지는 실천 팁입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당신의 내면은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홀로 서기를 위한 5가지 실천 팁,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침묵 명상 실천하기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질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일상의 소음에도 덜 휘둘리게 됩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이 시간을 갖는다면 하루 전체의 정서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NS에서 멀어지는 시간 갖기입니다. 비교와 피로를 불러오는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삶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일정 시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눈앞의 현실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거나 소소한 일상 속 사물에 집중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됩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혼자 밥 먹기, 혼자 산책하기에 익숙해지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불편함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혼밥, 혼산책, 홈카페 같은 활동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차 내면의 안정감을 키워줍니다. 타인과의 소통에 앞서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감정을 일기처럼 기록해보기입니다. 생각을 글로 정리하면 감정이 가라앉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은 그대로 둘 때보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비로소 해소됩니다. 하루의 끝에 잠깐이라도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며 글을 남기는 습관은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싫다고 말하는 연습하기입니다. 거절도 근육입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싫다고 말하는 건 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건 자존감의 시작이며 진정한 관계는 솔직함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은 더 깊고 단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결핍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은 선택이지만 고독은 성장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향한 시선을 회복하세요.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가며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바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